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하면서도 좀 어려운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국세청에서 나온 오늘자로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주택임대 소액금액 2천만원 이하자도 올해 소득세 신고 대상 해라 라는 자료가 이게 왔는데요. 이 자료입니다. 바로 이 자료인데 국세청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자, 첫 번째,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에 들은 것 중에서 아마 거의 제일 어려울 거예요. 끝판왕이다. 그래서 좀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좀 부득이하게 좀 양이 많습니다. 이 보도자료가 30페이지인데 이거 30페이지 다 못해요.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몇 개만 장표로 만들었는데 무려 19페이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최대한 한 30분 정도로 해볼게요. 그리고 뒤에 질문을 좀 많이 받겠습니다. 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라이브 방송 참여하신 분들은 이걸 보지만 나중에 편집해서 올라가는 영상에는 앞에 인사하는 거하고 뒤에 질문하는 거는 잘려서 갑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 영상 길게 보실 필요 없는데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앞부분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 보시고 나 해당 안 돼 그러면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알았죠? 자, 그래서 제가 잠깐 오늘 영상 서머리 하는 과정에 또 많이 오셨네요. 그래서 김효우님, 금빛태양님, 미니엘님, 기부행기부님, 백혜숙님, 설혜모님, 똘똘이님, 그리고 아라님, 그리고 자도로님, 이게 많이 오셨습니다. 특히 자도로님은 저기 저 멀리 캐나다 토론토에서 봐주시고 계시는데, 안경은 저 이거 티타늄 하나랑 꿀테이블 2개 있습니다. 어쨌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세청에 있는 보도 참고 자료를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 이 자료는 어디에 있냐면, 자, 우리 국토교통부에서도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것처럼 국세청에서도 이 보도 자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국세청에 가면은 여기가 이제 국세청 첫 홈페이지 첫 화면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국세청 소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세청 소식을 누르면 여기에 이제 보도 자료가 있고요. 여기 이제 보면은 전년도 주택임대 수익금액 2천만원 이하자도 올해 소득세 신고 대상 하세요 라고 이제 5월 12일자 제가 이제 이 방송을 녹화하는 라이브 방송하는 요날 올라왔어요. 가지고 요거를 딱 누르면 이렇게 한글 파일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국토교통부는 한글 파일하고 PDF가 있는데 아쉽게도 국세청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제가 이제 받아서 다운받은 게 이제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 전체 페이지가 30페이지거든요. 이거 다 못한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다시 한번 중요 엑기스만 뽑아서 만든 자료가 바로 요겁니다. 요거. 저는 이제 애플 맥북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파워포인트 PPT 있죠? 그거랑 비슷한 이제 키노트라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로 이제 만드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려 19페이지까지 있다. 안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좀 작아서. 그런데 이제 이게 전체 해야 되는 건데, 조금 스피드하게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 부분을 좀 보시고 나는 해당 사항 없네 그러면은 뒤로 가게 누르시고 다른 거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보도 참고 자료, 요게 이제 핵심 내용인데, 요 한 장에 이제 중요 내용이 있고요. 물론 그 국세청 보도 자료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자료인데, 왜냐면 저는 이제 세금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확실히 기존의 다른 부서, 뭐 국토교통부라든가 행정안전부라든가 거기에 비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나와 있고, 세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례도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이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주 어려워요. 한번 봅시다. 자, 국세청 보도 참고 자료 해가지고 전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죠. 2019년도 주택임대 수익금액 2천만원 이하자도 올해 소득세 신고 대상 하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잠깐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인사를 하지만 이제 이게 한번 설명 시작 들어가면 제가 좀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은 인사 좀 못 받아주셔도 좀 이해하시고요.
이거 분석 한 30분 정도 좀 안 걸릴 것 같거든요. 이거 빠르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 받을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주택임대소득은 2013년 전까지는 전부 과세였어요. 그러다가 2014년, 18년부터까지 2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고 2천만 원 초과만 과세를 했는데 이때 이제 사실 좀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주택 시장이. 그쵸?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특히 상가 있죠, 상가. 그래서 이제 그리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서 6월 1일까지 이제 신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말까지인데 2020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 6월 1일까지 해라. 그래서 이제 신고 대상은 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인데 이때 주택수는 부부 합산이에요. 부부 합산. 그래서 요거를 좀 아셔야 되고요. 여기 이제 뒤에 절세 팁 말씀드리겠지만 소수 지분은 또 빠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세무서 방문을 가급적 코로나19 때문에 좀 자제해달라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 지금 코로나 최근에 또 다시 또 약간 나와서 좀 긴장되고 있는데 좀 많이 좀 국세 이런 거 협조하셔가지고 다 같이 좀 잘 넘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후에는 불송신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 검증을 하겠다.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있어요. 자, 이게 아무튼 핵심 내용이고요.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밑에 써놨지만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 안 되면 이 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시간이 소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테니까 나는 해당이 없네. 그러면 안 보셔도 되고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친구가 여기 해당되는 것 같아. 아니면 우리 집주인이 해당되는 것 같아. 그러면 링크를 줘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링크를 주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신고 대상은 여기 이제 월세 임대 수입 있는 2주택 그리고 보증금 내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인데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주택 소유. 자, 주택수입니다. 주택수. 여기 보시면은 주택수가 1주택인 경우. 자, 그런데 여기 이때 1주택수는 부부 합산으로 합니다. 부부 합산으로. 자, 그래서 부부 합산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1주택이면은 자, 이때는 과세 대상이 9개 월세는 과세고 기준시가가 9억이 넘으면은 월세는 과세예요. 그러니까 이 1주택에서 실거주를 안 하고 월세를 놔버리면은 과세라는 건데 그것도 해외에 있거나 아니면은 기준시가가 9억이 넘어야 돼요. 자, 그러면 반대로 기준시가가 9억이 안 되거나 안 된 월세거나 아니면은 전세 보증금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세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이 주택수는 부부합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신고 안 해도 당연히 세금은 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고한 것만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 안 한 것도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제가 이쪽에 빨간색 박스를 쳤잖아요. 제가 정말 지금 짬날 때마다 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웬만하면 다 달아드리고 있는데 너무 이 질문이 많아서 제가 아예 박스를 쳐서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준시가 9억 이하인 월세는 과세 안 돼요. 근데 기준시가가 9억이 넘는 1주택인 경우에는 과세가 된다. 그래서 일단 주택수를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건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강조 드립니다. 저도 댓글을 똑같은 거 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자, 부부합산 주택이 2주택이다. 부부합산 주택이 2주택이다. 자, 그러면은 이때는 모든 월세에 대해서 과세가 들어가요. 모든 월세에 대해서. 자, 그러면 반대로 뭐냐면은 이때 월세는 모든 월세에 대해서 과세가 들어가는데 이때 월세 가격은 기준시가가 뭐 6억, 9억을 넘든 안 넘든 상관이 없어요. 그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무리 소형주택 금액이 작은 걸 하더라도 그냥 월세가 있으면 세금 다 내야 된다. 아시겠죠? 그럼 반대로 내가 주택이 2개인데 보증금이 있거나 전세금이 있다. 그러면은 이때는 세금 낸다 안 낸다? 이때는 안 내요. 이때는 안 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잘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아무튼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 3주택 이상인 경우.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그냥 모든 월세 그리고 주택에 있는 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다 더해서 3억 원이 넘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주 임대료라는 걸 내는데 간주 임대료를 할 때 소형주택은 빠집니다. 그런데 이때 소형주택이 뭐냐면은 전용 40 이하이면서 동시에 기준시가가 2억인 거.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 소형주택을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인데 2억 이하인데 하나라도 어기면은 소형주택이 아니고요. 설령 소형주택인데 여기서 막 월세 받는 걸 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보증금하고 전세금만 뺀다. 됐죠? 자, 그리고 비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 채 미만 보유하더라도 보증금, 전세금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전세 합계 이하가 3억 이하인 경우라면은 안 들어가겠죠. 저기 요거 두 번째 제가 좀 헷갈렸어요. 비소형주택 세 채 미만이라면은 이 경우에는 보증금, 전세금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월세하고 간주임대료 요렇게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아, 나 해당된다. 그러면 이제 이 뒤부터 쭉 들으시는 거고, 뭐야, 난 아니잖아. 그러면 뒤로 가기, 그리고 다른 영상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됐죠? 질문은 제가 뒤에 따로 좀 받을게요. 우리 갈 길이 멀어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과세 미달되는 사례. 그러니까 이 국세청 자료도 왜 이렇게 상세하게 과세 미달 자료가 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세 미달 자료가 있어야지 불필요한 사람들이 질문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나 세금 내는지 안 내는지. 이해되죠? 근데 그거 해당 안 된 사람들이 이거 볼 필요 없는 경우잖아요. 그쵸? 아우, 제가 안 보려고 했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인데 그 집 한 채가 공시가가 그냥 9억 넘냐 안 넘냐 그것만 보시면 되죠. 한 사람이 9억을 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공시가가 9억 넘으면 그게 단독 명의든 공동 명의든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안 넘으면 상관없고요. 자, 과세 미달. 소유 주택수 등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사례와 같이 주택임대 연간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 등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 그러면 세금 자체가 없다면은 이때는 세금이 없다라고 이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세금이 없다라고. 자, 봅시다. 좀 어려워요. 자, 내가 만약에 수익금액이 1,000만 원인데 이 수익금액은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나온 것처럼 부부합산 주택수에 따라서 월세 또는 간주임대로 계산해주고 나온 금액이 수익금액이고, 그 수익금액은 비용을 빼기 전 금액이에요. 비용을 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만약에 1,000만 원이 나오고 이걸 이제 필요경비 600만 원, 자,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등록했을 때 그래요. 그리고 연 임대료 증가율을 5% 이하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5% 또 나와요. 이 5%를 넘기면은 필요경비 600도 못 받는 거예요. 2,000 이하일 때. 자, 그러면 수익금액 1,000에서 필요경비 600을 빼니까 400이죠. 400. 400에서 공제 400만 원. 내가 두 군데 다 등록을 했잖아요.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이 기본 공제 400을 받으려면 다른 소득이 없어야 돼요. 여기 나오죠. 주택 임대업 외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000만 원 이하 돼야 돼요. 요 요건 못 미치면은 요 400만 원 못 받아요. 어렵죠? 벌써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수익금액 1,000만 원이고 필요경비 600 받고 공제 400 받으면 과표가 0이 나와서 이때는 세금이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세금이 없다라고 신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과세는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뭐다?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등록을 해야 되고 5% 이하 인상할 때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도 수익금액이 2,000 넘는다면은 이 공식은 깨져요. 여기 수익금액이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 자, 지금 난이도는 별 5개 중에서 2개. 별 5개 중에서 2개. 뒤에 가면 별 4개 반 5개짜리 나와요. 진짜로. 그래서 좀 오늘 좀 심호흡 크게 하시고 각오 좀 하시고 듣는다. 계속 갑니다. 자, 또 과세 미달된 사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이때는 신고 방법이 종합과세래요. 왜? 수익금액이 2,000이 넘었으니까. 자, 그런데 주택 임대업 외의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없대요. 요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소득금액은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건데, 자, 이때 소득금액이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기사 볼 때 그랬잖아요. 왜 기사를 보는데 저 기사에선 저걸 소득금액이라고 적냐, 수익금액으로 적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합시다. 수익금액은 비용을 빼기 전 금액, 비용을 빼고 난 금액이 소득금액.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소득금액이 2666, 그러니까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2666이다. 자, 그리고 이때 종합과세 기본공제가 그냥 본인 1,500, 요건데 150만 원인데 요건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요거를 했더니 과표가
1200만 원 이하가 나와가지고 과표가 이제 세율이 6%가 적용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때 표준세액공제 7만 원까지 하면은 결정세액이 빵이 나오는데, 자, 2666 1000원에서 266만 원에서 150만 원을 빼면 116만 6천 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최저세율 0.6을 하면 69,960원이 나와요. 여기서 표준세액공제 7만 원 빼서 결정세액이 빵이 나온다는 거예요. 환장하겠죠? 되게 어렵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계산 과정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자, 고가주택 임대인데 연간 수익 금액이 425만 9천 원, 즉 월세가 한 350만 원 정도. 그리고 일반인데 월세가 한 387만 원 정도. 뭐 장기 임대주택, 뭐 공동 단독주택인데 뭐 월세가 570만 원 정도. 어쨌든 요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수익 금액이 2천을 넘었으니까 종합과세가 되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주택 임대업 외에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거 종합소득 금액을 아무리 종합과세 한다 하더라도 이거 단순 경비율 이렇게 털고 여기에 대해서 기본공제하고 하니까 이제 1200만 원 이하 나서 세율이 6%만 나오기 때문에 요게 이제 결정세액이 아주 적게 나올 수 있다더라 이거예요. 네, 좀 많이 어렵죠. 네. 일단 그런가 보다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세 페이지가 뭐냐면 본인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설령 나는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분리과세인 경우에 내가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수익 금액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가, 요거는 근데 등록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수익 금액이 2천 넘어서 종합과세인데 다른 소득이 없고 이 연간 수익 금액이 한 4천대 정도 요렇게 좀 몰려 있으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이 되게 적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꿈과 희망을 놓치지 말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세청이 뭐라 그랬냐면, 유형별 신고 안내를 여러분들한테 보냈대요. 이제 보낼 거래요. 자, 그래서 유형별 신고 안내. 종합과세 대상인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초과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 수익금액은 비용 빼기 전 금액이에요. 그래서 수익금액 2천만 원 초과자는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기장 의무와 신고 유형들에 따라서 신고 안내를 하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가 무섭냐면, 지금까지 매년 5월이 되면 자영업자, 소위 말해서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세무서에 가가지고 신고를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까지 쭉 가서. 그런데 주택을 임대해가지고 그걸 세를 놓으신 분들은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비과세였기 때문에, 14년 이후부터는 비과세였기 때문에 신고할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얘가 2천만 원이 초과돼 버리니까 종합소득 신고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기장도 좀 하고 신고 유형들에서 신고 안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전 국민이 자영업자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2천만 원 이제 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되는 거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제 종합과세냐 분리과세냐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과세라는 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걸 이제 경우에 조건 맞는 거를 다 더해서 하는 거고, 분리과세라는 경우는 14% 지방소득세 하면은 15.4%까지 해가지고 하는 분리과세 내고 종결이 되는 거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니까 신고 제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안내문을 꼭 챙기셔야 되고, 안내문이 안 오는 경우도 있다. 뭐 놓쳤거나 누락을 했거나 아니면 사업장 현황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그냥 홈택스 들어가서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거 자진으로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거 뒤에 사례가 맨 뒤에 나와요. 그게 별이 5개. 별이 5개.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뭐지? 장수 돌침대인가? 별이 5개. 미안합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세금이 어렵고. 그래서 좀 웃자고 한 소리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요? 지금까지는 별 2개. 좀 지나면 이제 별 5개. 자, 그래서 이제 신고 안내 화면을 신설했고, 과세 기준, 뭐 종합과세, 분리과세, 세액 비교, 뭐 절세 팁,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을 게시했으니 제발 홈택스 신고 전에 꼭 열람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저도 지금 잠깐 설명하는데 막 질문이 우르르 막 올라오잖아요. 제가 그렇게 질문 나중에 받는다고 했는데도. 그리고 그 질문도 제가 댓글로 한 수십 번 다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이해해요. 이게 보기 힘들다는 거지. 일단 내 거 빨리 해야 되거든.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국세청에서는 얼마 더 힘들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한두 명이 아닌데. 그래서 조금 여기 안내된 대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 화면을 접근 경로가 밑에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영상 이렇게 놔둘 테니까, 국세청 그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하는 거죠. 누리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서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배너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성실신고 지원 그리고 주택임대 소득 안내로 가면 되는데, 자, 한번 제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고요. 여기 보면은 위쪽에 여기 성실신고 지원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여요? 여기 성실신고 지원, 성실신고 지원 요걸 누릅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지원 보면은 여기 이제 종합소득세가 있고 주택임대 소득 안내가 있고 사업장하고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이 주택임대 소득은 이 종합소득세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처음 하는 거니까 어렵잖아요. 그리고 좀 이슈가 되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전 국민이 5월달에 신경을 안 써도 됐는데, 아니, 전 국민까지는 아니지만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갑자기 이제 그 사람들 전부 다 자영업자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빼놓으면은 여기에 이제 홈택스 전자신고 바로가기가 있고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 바로가기 있는데, 요거를 꼭 봐주시면 좋겠어요. 요거를 봐주시면 좋겠고, 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국세청에서 뭐 홍보 명예대사 그런 거 없네? 자, 그리고 이제 종합분류과세 예상세액 비교하는 거 있어요. 종합분류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 그래서 요거 해가지고 눌러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택의 간주임대로 간편 계산하기.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계산하는 거는 여기 있는 사이트를 좀 보시면서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그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은 다 안 봤는데, 좀 여기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 좀 이게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해당이 된다면 내가 이제 홈택스라든가 국세청 사이트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안내 절차를 좀 알려드렸고, 이제 각자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안내만 하고 그냥 끝나면 안 되잖아요. 똑똑해지는 방송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는 이제 뭘 설명드릴 거냐면은 보도자료에 있는 중에서 좀 중요한 거.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고 절세 팁인데, 총 3가지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걸 선택하세요 라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이거 우리가 선택 못해요. 이거 미안하지만 우리가 선택 못한다. 왜냐면 이거 세무사 2차 시험에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진짜 어려워요. 계산 못해요, 이거.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못하고, 이제는 그땐 열심히 진짜 잘했는데,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세청 여기 사이트 기억나요? 여기 봤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종합분리과세 예상세 비교하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모의고사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하시면 되고요.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선택을 하려면 중요한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여야 돼. 그래야지 내가 종합과세하고 분리과세 선택할 수가 있고요. 2천만 원에서 단돈 10,000원이라도 올라가 버리면은 종합과세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 또 말씀드리지만 이때 수익 금액은 비용 빼기 전 금액, 여기 제가 적었죠? 비용 빼기 전 금액이다. 그래서 정말 목이 아프도록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목이 아프도록. 그리고 혹시 내가 이번에 신고 잘 못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 신고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란 게 있어. 경정청구는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낸 것 같습니다, 줄여주세요 라고 하는 게 경정청구제 5년이에요. 5년. 반대로 제가 세금을 너무 적게 냈네요, 더 낼게요 라는 게 수정신고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용어를 뭐 여러분들까지 뭐 구분하실 필요 없고, 어쨌든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 5년만 기억하면 돼. 5년. 그래서 5년만 기억을 하고 내가 5년 안에 잘못하면 다시 바로잡을 수 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돼? 뭐 세무사 같은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오케이. 잘 따라오고 있죠? 자, 두 번째 절세 팁이 뭐냐면은, 자,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혜택 확인인데, 자, 사업자 등록을 내가 모두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업자 등록만 하면 내가 세제 혜택 받는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돼. 이 말이 무서워요.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기본공제가 우리 아까 미등록이면 200만원, 등록이면 4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주택임대 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원 이하 넘으면 안 돼.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여야지 내가 이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고 등록만 하면 내가 무조건 200, 400 받는 줄 알고 뭐 1,000만 원에서 650%, 660% 날리고 400만 원 날려가지고 나는 빵이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그래도 절세 팁 중에 두 번째는 내가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하고 지자체 두 군데 다 해야 된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나 세제 혜택 못 받아요. 아까 60%, 400만 원.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나와요. 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분리과세 세액을 비교해보자. 종합과세는 왜 안 해주나요? 종합과세는 너무 복잡해. 제가 뒤에 해드릴게요. 이제 아마 보면 눈이 핑핑 돌아갈 거야. 그게 이제 별이 5개. 별이 5개. 알았죠? 자, 1번.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을 했다. 자, 그럼 총 수익금액 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때 필요경비는 60%가 되기 때문에 1200 빼주고요. 기본공제 400을 여기서는 빼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0만 원은 내가 다른 소득금액이 2000이 넘으면 안 된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2000만 원이 넘으면 안 되고 아무튼 2천만 원 안 넘었다고 하고 요렇게 하면은 산출세액이 56만 원 나와가지고 세액 감면을 무려 장기 8년이면 75%, 단기 30% 해가지고 장기 8년이면 14만 원 세금이, 단기면 39만 2천 원. 그리고 요 이외의 경우, 즉 뭐예요? 세무서와 지자체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등록 안 한 경우, 그러면은 기본공제가 200만 원으로 줄어버리고 여기 필요경비가 50%로 줄고요. 기본공제도 200으로 줄어요. 당연히 이것도 다른 소득금액 2천만 원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세액 감면이 없어요. 그래서 112만 원까지 나와요. 똑같은 수익금액 2천이라 그래도. 그래서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등록하면 무조건 되는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안 된다는 거예요. 등록도 해야 되지만 다른 수익금액이 다른 소득이 2천이 넘으면 안 된다. 그것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세액 감면 75%, 30%가 계속 되는 게 아니에요. 21년까지인가 밖에 안 돼요. 그때 가서 연장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정부 마음이겠지.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어? 여기 제가 이제 매우 눈으로 잡았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2천만 원 이하여야지 400만 원, 200만 원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요. 자, 사업자 등록 등 우대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결정세액은 14만 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112만 원보다 훨씬 유리하다라고 했지만 여기 무서운 말이 써있죠. 가로쳐 있고 소득세만 비교한 결과임.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소득세만 봤을 때 그런 거고 다른 거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건보료는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 다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등록이 유리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무조건 등록이 유리한 게 아닐 수도 있다. 자, 어쨌든 이게 두 번째 절세 팁이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주택수를 꼼꼼히 확인하는 건데, 일단 올해까지 그러니까 올해 신고하는 거는 작년 2019년 귀속분이죠. 올해까지는 최다 지분자의 주택만 계산을 해요. 즉 소수지분 주택이 빠지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자, 김국세 씨 같은 경우가 서울 땡땡구의 땡땡동에 있는 거를 20% 가지고 있고 박타인 제3자와 80% 가지고 공동명의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소수지분이라고 해서 50% 미만인 경우에, 그러면 이때는 주택수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부산에 있는 것도 49%, 근데 최3자가 51%, 그러니까 51% 요 사람이 이제 임대소득 계산할 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김국세님은 대구에도 49%인데 얘는 또 빠진다는 거예요. 인천도 있는데 얘도 또 빠진다는 거예요. 단 언제까지? 올해까지만. 그리고 내년부터는 소수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거 가지고 야 이거 끝내주는데 이러면 안 돼.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어마무시한 말이 또 여기 있다. 잘 보세요. 다만 부합산 2주택 이상 등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소수지분 주택의 임대 수입도 과세 대상 수입에 포함이 된다. 잘 보세요. 부합산 2주택 이상 등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부합산 2주택이면은 뭐죠? 월세대에서 과세해야 되잖아요. 그때 월세대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소수지분 주택의 경우도 임대 수입도 과세 대상 수입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다 소수지분으로만 있으면 소득세가 안 되지만, 내가 이미 어차피 2주택, 3주택 돼가지고 월세 아니면 간주임대로 과세 대상 들어갔어. 근데 거기에 소수지분 또 있잖아요. 그럼 그건 추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세무사 아는 후배가 있는데, 이거 잘 봐라. 이거 너 신고한다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가지고
아, 형,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혹시 이제 요 소수 지분이 있어가지고 좀 빠질 수 있는 분들은 올해까지는, 좀 뺄 수 있어요. 근데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세무사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아마 그 생각이 들 거예요. 빨리 세무사한테 맡겨야 되겠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야, 근데 어떡하냐. 우리 빨리 진도 나가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근데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지. 지금 한 별 3개에서 3개 반 정도 왔는데, 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자신고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하고요. 혼자 하실 분들은 특히 꼭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혼자 하실 분들은 꼭 요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마 라이브 방송 처음 참여하신 분들이 좀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 방송은 처음에 이제 우리끼리 인사하는 게 있고요. 중간에 기사 분석하는 게 이게 메인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끝나고 질의응답 하는 게 있어요. 녹화본에는 요 분석 2번째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분석 끝나고 나서 제가 질문 받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질문해도 제가 답 안 한다고 해서 상처 받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홈택스 전자신고 순서를 제가 잠깐 가져왔는데 참고만 하세요. 자, 과세 기준 및 과세 방법을 확인하고, 그래서 내가 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전자신고 방법을 확인해라. 즉 따라하기 동영상을 좀 봐라. 세무서도 좀 얼마나 힘드니까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질문 다 하는데,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5월달에 바쁜데. 그리고 모의 계산을 통해서 유리한 신고 방법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리과세를 할 건지 본원과세를 할 건지를 좀 봐라라는데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일단 있으니까 혼자 하실 분들은 좀 화면을 캡처하시든지 해가지고 멈추기 하시든지 해가지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슬픈 소식이 있어요. 3주택 이상 소유자들은 세무서 방문 자제해달래요. 3주택 이상자들은 세무서 방문을 자제해달라. 그래서 3주택 이상 소유자들의 임대소득세는 신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세무서 혼잡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지 못하니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안타깝지만 어쩌겠습니까? 좀 협조를 좀 요하는데 저도 솔직히 좀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세무사한테 맡기니까, 아까 그 후배 동생한테, 그래서 좀 잘하자 그러고 이제 맡겼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한 푼이 아쉽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어차피 나는 좀 남는 게 시간이니까 내가 셀프로 해볼게 했는데 막 너무 어려운데, 세무서 좀 방문 자제, 이게 뭐 아예 오지 말라는 건 아닌데 웬만하면 오지 마세요, 지원 못하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2주택 이하인 경우도 요 날짜 정해서 오래요. 날짜 정해서. 자, 언제냐면 1차가 5월 13일에서 15일, 2차가 5월 18일에서 19일, 3차가 5월 20일에서 22일. 그래서 5월달이 가장 바빠요, 관할 세무서가. 그래서 정말 그분들도 업무량이 많고 힘들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도 좀 요런 거는 좀 협조하셔가지고 정해진 날짜, 그리고 3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좀 우리 세무사 분들한테 좀 맡기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세무대리인한테 그랬어요. 5월 끝나고 보자, 형이 맛있는 거 사줄게.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좀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하고요. 자,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좀 빠르게 봤어요. 과세 대상 어떤 건지 봤고, 우리 주택수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게 대상이 되는지 봤고, 홈택스나 국세청 사이트에서 어디로 들어가면 되는지를 봤고, 그리고 좀 몇 가지 좀 주의사항을 봤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뭐 다른 채널에서 볼 수 있는 컨텐츠와 별 차이가 없죠. 우리는 똑똑해지는 방송이기 때문에, 자, 이 보도자료 제가 오늘 이거 다 출력했거든요. 이게 요 이제 30페이지짜리 요거 다 출력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저 맨 뒤에 이제 사례가 4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사례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례 한번 보자. 근데 이 사례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되게 어려워요. 별이 5개. 별이 5개예요. 그래서 한번 보고 한번 우리 여러분들의 인내력을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4가지 사례가 나와요. 4가지. 자, 4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자, 월세는 없고 보증금만 있는 경우. 자, 월세는 없고 보증금만 있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등록을 안 했어. 혹시 여기 해당하는 분? 어머 저거 4살이야. 그쵸? 어머 저거 4살인데 많죠 이거. 그래서 약간 의외예요. 국세청에서 낸 자료인데 그 의무사항이잖아요.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하는 거는. 근데 그 미등록된 거를 사례로 했어. 그래서 한번 봅시다. 월세는 있는데 보증금, 아니 월세는 없는데 보증금만 있어. 미등록했어. 이 미등록한 것도 신고하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머 저건 4살이다. 한번 보자. 자, 갑은 4인 가족이고 아래와 같이 월세 임대 수입은 없고 보증금만 있고 주택 임대소득에 다른 종합소득은 없다. 이게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세무사 2차 시험 그 문제 같았다니까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가지고 본인 배우자 자녀 2명 등으로 모두 150만원 인적공제 대상이고, 이건 그냥 인적공제가 왜 150만원인가 그걸 좀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래서 A는 보증금 7억, B는 5억, 그리고 3억인데 전부 다 이제 소형주택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간주임대로 나오죠. 자, 간주임대로 계산해 보면은 보증금을 다 더하고 3억을 빼고 적수라는 게 있는데, 적수는 제가 너무 어려워서 생략을 지금까지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60% 하고 이자율 2.1을 하는데,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보증금이 높은 주택에서 보증금 3억을 먼저 빼줘요. 그러면 7억에서 3억 빼니까 다 털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뒤에는 빼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안 하고 얘를 그냥 다 더해가지고 3억 빼도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 자, 어쨌든 계산해보니까 수익금액이 1512만원이 나왔어요. 우리 여기까지는 할 수 있죠. 1512만원까지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2000이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안 넘었죠. 안 넘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해보자. 자, 쉬운 거 분리과세부터 먼저 할게요. 분리과세부터. 분리과세면은 1512만원에 필요경비를 이제 빼주는데, 이거 몇 %예요? 50%예요, 60%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미등록이라고. 미등록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는 50%. 그래서 빼고 기본공제 200만원. 왜 200만원일까? 여기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없기 때문에, 2천만원 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200까지는 빼준다. 그러면 과표가 556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14% 곱하면은 산출세액이 77만 8,400원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요게 이제 분리과세. 자, 그 다음 종합과세 볼게요. 종합과세인 경우에는 이때 필요경비가 단순경비율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42.6%라고.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이걸 하면은 이제 소득금액이 8,678만원이 나와요. 867만원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기본공제와 비슷한 소득공제를 빼주는데, 아까 우리 위에 나왔잖아요. 여기. 인적공제 600만원 있다. 인적공제 600만원 있다. 그래서 600을 빼주면은 과표가 267만원이 나왔어요. 267만원 나오고, 그러면은 이게 과표가 1200 이하는 6%, 1200에서 4600은 15%. 그래서 제 수강생들은 외우고 있죠. 1, 2, 4, 6, 8, 8, 60, 54, 밑에 35, 위에 38. 도대체 뭔 소리야? 1200 이하는 6%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 과표 267만원에다가 세율 6% 곱하면은 산출세액 16만원이 나오고, 이때 감면공제 4가 나오는데, 표준세액공제 7만원 요게 나와요. 그래서 7만원 빼주니까 세금이 9만원 나와요. 자, 그래서 분리과세 하면 77만원인데 종합과세 하니까 909만원 밖에 안 나와. 왜? 수익금액이 1500만원, 1500만원 정도 작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여기서 봤었어요. 요거. 여기서. 그래서 분리과세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례 이름 뭐냐면 월세는 없고 보증금만 있어요. 그러니까 간주임대료만 있고 다른 소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공제 적용으로 종합과세가 유리해져 버렸다는 거죠. 15%가 14%가 아니라 6% 적용되니까 결국에는 이 세율 싸움이에요. 6이냐 14냐. 그래서 이거 찾으라는 거거든. 세무사 2차 시험에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 기가 막히게 잘 해가지고 남들 막 50점 맞을 때 저는 70점 맞았거든요. 근데 다른 거에서 꽈락이 나왔네. 그래서 세무사가 안 됐어요.
어쨌든 요런 게 있고요. 내가 미등록을 하면 이때 이제 기본공제 200만원이지. 요거 200만원이지. 그래서 이제 분리과세 되면은 기본공제 200인데 종합과세 들어가면 600만원 요거 나와버리기 때문에 요 600만원 공제가 또 커버리잖아요.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건데, 단 여기서 하나 놓친 게 좀 뭐가 있어요. 얘 미등록이잖아요. 미등록이기 때문에 요 수익금액의 0.2% 가산세 나와요. 근데 0.2%가 되게 적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좀 정부에서는 원하지 않겠지만 그냥 가산세 내고 그냥 미등록 상태로 놔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왜? 나 저거 그냥 팔 거거든. 그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사례 1번입니다. 4개 중에서 하나 했다. 3개 더 남았다. 어떻게 할까요? 남은 거 3개? 이거보다 이제 훨씬 더 어려울 건데, 이제. 어떻게 해요, 말아요? 지금 합시다. 우리 이제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프잖아요. 그죠? 자, 고고 합시다. 똑똑해지는 방송이에요. 자, 두 번째 사례. 자, 보증금은 없는데 월세만 있어.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월세 없고 보증금만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반대로 보증금은 없고 월세만 있는 경우. 어머, 저거 내 사례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등록하지 않았어. 자, 봅시다. 자, 보증금은 없고 월세만 있는데 이때도 4인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금액은 D하고 E가 두 개가 있는데 2주택이면 월세 과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1200하고 600 해가지고 1800만원 이제 수익금액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수익금액이 2000 이하다. 그래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자, 분리과세가 쉬우니까 먼저 해보죠. 미등록이니까 50% 밖에 필요경비가 안 되고 기본공제 200이지만 다른 소득이 없다. 자, 근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4인 가족인데 다른 소득 하나도 없고 이것만 1800 있대. 1년에 월세가. 이거 살 수 있어요? 4인 가족이? 못 살아요. 그러면 여기에 4인 가족에 뭐 엄마 아빠 중에 직장 다닌 사람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이 종합소득금액이 2000이 넘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뭐예요? 기본공제 200 받을 수 있어 없어? 못 받아요, 이거. 현실적으로는. 자, 그런데 사례를 좀 심플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어쨌든 분리과세인 경우에는 1800에서 900 빼주고 기본공제 200 받으니까 과표가 700 나와서 세율 14 하면은 98만원이 나오더라. 아까 70 얼마보다 더 나오네. 그쵸? 자, 요게 이제 종합과세 되면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로 1800에서 단순 경비율이 42.6%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금액이 1000만원 나오고, 소득공제가 600, 4인 가족이니까. 그리고 과표가 4332가 나와서, 과표가 1200만원 밑에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율 6%가 나와서, 당연히 14보다는 6%가 좋다. 그쵸? 그래서 세액이 25만 9천원이 나오고, 감면공제 7만원 빠지기 때문에 18만 9천원이 나온다. 자, 그래서 세금이 18만 9천원이 더 싸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더 유리하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아까 전세로만 했을 때는 9만원이었죠. 근데 월세로 다 세팅하니까 18만 9천원, 19만원 정도 나오죠. 그래서 월세가 좀 더 나오더라. 아시겠죠? 자, 원래 제가 질문 나온 거 피드백 안 하는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니까 말씀드려요. 지금 김산책님이 세금 고지 나오면 그때 내든지 이의신청 하겠다 하겠는데, 미안하지만 나중에 나와버리면 이거 가산세 붙어요. 가산세가 본세보다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케이스는 간주 임대료 보증금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케이스죠. 그래서 기본공제 적용으로 종합과세가 더 유리하다. 그래서 결국 세율 싸움이다. 그쵸? 자, 세 번째 사례 갑시다. 세 번째 사례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거죠. 좀 더 현실적이죠. 주택임대 소득이 있고 월급 받는 경우, 즉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그쵸? 어머, 저거 내 사례야. 그런데 등록 안 했어.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자, 봅시다. 이런 게 이제 좀 더 현실적이지. 자, 봅시다. 4인 가족이에요. 주택임대 소득과 근로소득 총급여액 5천만원. 총급여액은 참고로 연봉하고 좀 다릅니다. 연봉이 아마 이거 5천보다 더 오를 거예요. 왜냐면 이것저것 뺀 금액이 총급여니까.
자, 어쨌든 요런 상태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3,775만원이고 이거 그냥 주어진 거니까 받아들이세요. 국민연금 보험료 등 소득공제 금액이 837만 5천원, 연말정산 기납보완세액이 176만 6,250원. 요게 딱 2차 시험 전형적인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주택임대 현황에 대해서 수익금액을 먼저 계산하는 거다. 자, 그래서 수익금액을 계산하면 미등록이기 때문에 주택임대 소득이 수익금액이 600만원이네요. 아, 뭐야. 갑자기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너무 작게 나왔네. 현실적으로. 좀 아까는 막 1800, 막 1500 나오더니. 자, 어쨌든 600 나왔다고 치고, 요걸 내가 2000 이하니까 이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리과세 하면 마찬가지로 300, 50% 뺐는데, 자, 그 다음에 재밌죠? 기본공제 200 받을 수 있다 없다? 미등록이니까, 여러분들 미등록이면 무조건 50%하고 200 받는 줄 알았죠? 아니라니까요. 근로소득이 2000 넘어버렸잖아. 자, 200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죠? 여기 나오잖아요. 주택 임대 외의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제외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 빼버려요. 안 해줘요. 여기서 과표가 300이 나오고 세율이 14% 나서 세액이 42만원이 나온다. 자,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분리과세? 자, 그런데 얘를 이제 종합과세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요 주택임대 수익금액 600만원에서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해가지고 256만원 빼고 소득금액이 3, 4가 나오고 이 소득금액, 주택임대 소득금액하고 근로소득금액 같은 소득금액이잖아요. 이걸 두 개 더해요. 이게 바로 종합과세다. 종합과세. 그러면 4,100이 나오고 소득공제는 그냥 아까 주어진 거예요. 인적공제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요걸 빼면은 과표가 2,600이 나오기 때문에 1,200을 넘겼어. 근데 4,600이 안 넘었어. 그렇기 때문에 세율이 15%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세율 15%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51만 6천원이 나와요. 감면공제 받아도. 결국에는 세율 요게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종합과세보다는 분리과세가 더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인 거잖아요. 주택임대 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4인 가족이. 아까 사례 두 번째 봐봐요. 4인 가족인데 월세 수입, 임대 수입만 있는데 이게 1,800만원이래. 어떻게 살아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못 살아요. 그래서 다른 소득이 특히 뭐 직장인 소득, 월급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어렵죠? 어렵죠. 저희는 지금 별이 5개짜리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분리과세에서 세금 내는 게 유리하지만 주택임대 소득 외에 타소득 2천 초과로 기본공제 200만원을 못 받는 것이고 가산세 0.2%가 있다. 요거는 아셔야 된다. 자, 지금까지 3개 사례는 등록을 안 한 사례. 이제 네 번째는 등록한 경우 볼게요. 자, 이번에도 4인 가족이 나왔다. 주택임대 소득이 있다. 그리고 주택임대 소득에 다른 종합소득 금액은 없다는데 아주 비현실적이다. 근데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요. 자, 주택임대 현황 수익금액이 뭐 1,800이 나왔대요. 그리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다 등록을 했다. 모두 다 등록을 했다. 그리고 30% 세액 감면 대상이다. 4년짜리다. 자, 이때 이제 봅시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선택이 가능해요. 자, 분리과세를 했더니 1800에서 필요경비율 60%가 이제 되는 거죠. 50%가 아니라 60이 되는 거고, 이제 기본공제 400을 받는데 이거 다른 소득이 없으니까 400 가능한 거죠. 근데 제가 말했죠. 이거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그래서 400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 그럼 대부분은 60%만 받고 끝날 거다. 등록을 했다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과표가 320 나오면은 분리과세니까 그냥 14%로 종결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산출세액 나오고 이제 감면세액이 나오는데, 이 감면세액이 이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즉 30%. 내가 4년짜리로 등록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요거 해가지고 세금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요 뒤에 이제 지방세 빠졌네. 그래서 어쨌든 그냥 31만 3,600원이 나오고, 얘를 또 종합과세 하면은 단순경비율 2,400까지인가는 42.6%인가 요거 나오고, 소득 나오고, 소득공제 600 나오고, 과표 나와서 결국에 얘가 또 1,200 이하니까 6%가 나오더라. 결국 세율싸임이라고 했죠, 제가. 그리고 이거 나오고, 감면공제, 이거 이제 7만원 하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이 또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은 21년도까지인가 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11만 1,000원이 나와서 31만원보다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세무서 지자체 모두 등록해온 경우 2천 이하, 다른 소득 없다고 가정하고, 그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만약에 2천 넘으면 그냥 빼도 박도 않고 못하고 그냥 종합과세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요 경우에도. 왜냐면 종합과세 세율이 65가 아니라 6%. 죄송해요. 오타 나와서. 그럼 이제 수익금액이 낮아서 그래요. 결국에는 이게. 그래서 요게 낮아서 그런 거고, 등록에 따른 기본공제 400만원 적용되는데, 이 400만원은 타소득이 2천이 넘으면 안 된다. 2천 넘으면은 못 받기 때문에 좀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 그리고 가산세는 없죠. 등록했으니까. 대신 뭘 조심해야 돼? 건보를 조심해야 되지. 여기까지 하면 깔끔하게 끝날 수 있지. 자, 일단 빨리 진도로 나갑시다. 마지막 장.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첫 번째, 제가 이 보고서를 보도자료를 보고 나서의 생각이 뭐냐면, 인간적으로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맞아요. 복복돌림이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세무사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저는 세무사가 아니고 그냥 세금을 좋아하고 부동산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물론 세무사 2차 하시면서 아주 월등한 성적은 나왔지만 한 과목이 꽈락이 나오는 바람에, 그렇지만 더 이상 더 잘할 자신이 없어서 저는 세무사 시험을 안 보고 있어요. 그때 후회 없이 공부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일반인들이 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아까 저기 복복돌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세무사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서로 힘들어요. 서로 힘들어. 그래서 내가 좀 어느 정도 알아야지 그 전문가랑 내가 좀 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컨셉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두가 다 힘들 것 같아요. 납세자 여러분들은 물론, 과세당국 담당 공무원 역시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막 질문이 계속 들어와. 저 지금 유튜브 채널에도. 제가 짬 날 때마다 댓글은 최대한 많이 달아드리고 있는데, 이제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언제까지 이걸 계속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제가 어떻게든지 댓글을 달아드리려고 하거든요. 뭐 이상한 그 뭐 정치 비판이나 그런 건 저는 다 무시해버리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납세자도 힘들고 과세당국 담당 공무원도 힘든 거, 이런 걸 보고 이제 납세 협력 비용이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비용이거든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어렵다고 봐주지 않아요. 어렵다고 봐주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겠다, 임대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매년 5월마다 겪을 일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아요. 홈택스를 이참에 내가 익히시든지, 아니면 세무사 빨리 확보를 해가지고 기장 계속 맡기든지.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빨리 신고하고 털고 우리는 돈 버는 데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재테크, 투자 이런 거에.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연봉 1억이 좋아요? 연봉 3천이 좋아요? 연봉 1억이 좋아요? 연봉 3천이 좋아요? 연봉 1억이 좋죠? 연봉 1억이 더 좋죠? 그럼 누가 더 세금 많이 내요? 연봉 1억이 더 세금 많이 내잖아요. 그쵸? 답 나왔죠? 우리는 세금 내기 싫으니까 연봉 3천에 머무르면 안 되죠. 세금 더 내더라도 연봉 1억으로 가야죠. 그쵸? 그러니까 세금 내니까 싫다고 해서 그 안 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짧은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금 많이 내는 연봉 1억으로 간다. 아시겠죠? 오케이. 끝!